너나 잘해. 네가 지금 감히 어딜 누구한테 전략적으로 기다리자인가요? 남편분이 쓰레기다. 음. 네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나야. 안녕하십니까. WLK 채널의 지오 PD입니다. 네, 오늘은 약간 거만한 태도로 앉아있는 상담사 치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한테 함부로- 웬만하면 말 걸지 마시고요. 네, 저는 말을 걸기가 좀 어렵네요. 턱을 좀 들면 더 거만해 보이려나? 아, 죄송합니다. 저 그런 놈이 아닙니다. 네. 제가 연기가 좀 되나요? 네, 굉장히 다양하세요. 아, 진짜로요? 네, 정말 카멜레온 같은 분이신 것 자, 같아요. 그럼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배우를 찾는 소속사가 계시면 음. 연락 주십시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불륜남 연기는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도 정보가 많아서 머릿속에.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사연이 좀 길거든요. 빨리 제가 읽고 말씀 나눠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8년 된 가정주부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과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최근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면서 제 삶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입니다. 어느 날 의도하지 않게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상간녀와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에 다음 만날 날짜와 장소가 있었기에 저는 곧바로 그들을 덮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모텔방에서 만난 상간녀는 저를 보고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태연하게 이렇게 무식하게 행동하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라는 말까지 하더군요. 적반하장식 태도에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는 아무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거든요. 그때까지는 불륜하는 남편이 괘씸한 게 전부였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혹시 내가 남편에게 소홀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상간녀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그녀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욱 깊어진 거죠. 상간녀와의 대치 후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남편의 배신으로 인해 느끼는 고통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 감당하기 힘든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저에게 조언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와, 이게 실제로 방송에 나갈 때는 이제 지금 이 사연을 읽는 동안에 이 현장에서 제가 얼마나 격분했는지는 안 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표현해 주시면 이야, 진짜 제대로 된 빌런이다. 이야. 근데 특별한 사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리액션 하시는 여성분들이 있거든요. 상간녀 중에. 저는 그 TV에서 예전에 뭐 사랑과 전쟁 이런 프로 있잖아요. 그런 데도 나오죠. 그런 데서 이런 거 많이 그런데 나온다는 건 그게 그렇게 희귀한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냅두세요. 그 남자, 그 남편. 냅두라는 건 버리라는 말씀이실까요? 뭐 버리셔도 되고 네. 아니면 그냥 뭐 풀어놓은 망아지처럼 그냥 냅두시면 그 여자한테 제대로 도륙당해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여성분은 전문가예요. 전문가라고요? 네. 불륜의 전문가인가요? 적어도 보통 아닐 이제 수도 있죠. 애인이 있는 남자 탐낸다든가 네. 뭐 이러는데 약간 좀 익숙한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자 있는 상대방을 뺏어오는데 그렇죠. 전문가이신 분이다. 네. 그런 분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거를? 그런 분이 이런 멘트를 잘 날려요. 자기가 어떤 멘트를 날려야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자기한테 공격을 하지 않고 꼼짝도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지 않고요. 잘못했어요, 언니라든가 막 빈대든가 막 도망간다든가 저 자세로 간다. 이런 저자세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럼 아마 이 현장을 급습한 여성분의 본능이 다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연민의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아유 불쌍한 년. 그럴 리가 죄송합니다. 없죠. 욕했네. 그렇죠. 불쌍한 여자 뭐 이러면서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나왔을 거라고요. 네. 근데 그걸 일시에 다 막아버리는 한마디가 바로 이거예요.
너나 잘해. 네가 지금 감히 어딜 누구한테 네가 이따위라니까 네 남편이 이렇게 이 멘트에는 이 아내분이 흥분할 수 있는 멘트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이 여자가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놔줄 수 없다 네. 라는 색으로 나와도 흥분할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남자로부터도 선을 긋고 있고 여자로부터도 선을 긋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오히려 화를 낼 수가 없어. 훈계를 한 거죠, 상대방을. 네 남자 난 딱히 뭐 그렇게 관심 없고 데리고 논 거거든. 네 남편이나 잘 챙겨,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래. 이 한마디로 굉장히 프로페셔널이에요, 이 여자. 그렇기 때문에 네. 절대 이따위 여자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리고 이따위 여자 때문에 반성하지 마세요. 아니야. 하나도 잘못하신 거 없어요. 전략 전술적인 멘트인 거예요. 제발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그것들이 잘못한 거지. 그것들이 무조건 그것들이 잘못한 거지. 그리고 어쨌거나 이분 입장에서는 말려들은 거다. 이 상간녀의 전술에 말려들었기 때문에 말려들었다. 자신의 어떤 잘못을 이렇게 곱씹어 볼 상황이 아니다, 지금. 확실하게 사실은 이분 잘못이 아니라고 저희가 말을 딱 이제 다음 해보니까. 단계가 있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현장 급습해서 이제 내가 당했잖아. 네. 그러면 이제 이 다음 단계는 네. 자 이제 남편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네네. 네. 그래서 바로 이혼해 버리는. 근데 보면은 이분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네. 제가 얘기하는 거를 만약에 하실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네. 쉽진 않으실 거예요. 뭐냐면 그냥 두세요. 네. 남편 그냥 두세요. 왜냐면 그 정도 여자면요, 당신 남편도 차일 거예요. 이 여자한테 곧 차입니다. 굳이 남편을 취하실 거라면 그렇게 누더기가 된 후에 취하세요. 지금 둘이서 불타오를 때 옆에서 어떤 방법을 쓰셔봐야 지금 사연 주신 분만 계속 상처 입어요. 근데 정말로 남편 정말 죽을 때까지 데리고 가실 거라면 그 권해드리고 싶진 않지만 하여튼 그런 목적이시라면 그냥 두세요.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올 겁니다. 돌아와서 더 비굴한 남자면 잘하실 거예요. 그때 못 이기는 척 받아주세요. 와가지고 막 우울해 있고 막 혼자 그렇게 있다. 그럼 그때 잘해주고 관심 주고 챙겨주고 이 세상엔 나밖에 없지, 나야. 네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나야 라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취할 수 있어요. 다시 남편을. 혹시 안 돌아올 수 있는 확률도 있나요? 이 여자하고는 없어요.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만에 하나 진짜 100만 분의 1000만 분의 1의 확률로 네네. 만약에 안 돌아온다. 네. 해서 안 들어올 남자면 사연 주신 분께서 어떤 행동을 하셔도 안 돌아와요. 그냥 내 전략적으로 생활하면서 기다리자고요. 좀 아니면 뭐 말자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그럼요. 그래서 장담컨대 돌아옵니다.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미련이 있으시다면 기다려보세요. 절 믿고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전략적으로 기다리자인가요? 혹시? 버리시면 안 돼요. 이혼이라는 거에 굉장히 두려움들이 많으세요. 청룡열차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청룡열차라고 안 그래요. 이거 진짜 옛날 용어지. 다 다른 것 이거 같아요. 뭐라 그러지? 뭐 이거 프렌치 레보루션은 롯데월드고 놀이동산마다 오오오. 명칭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 T 익스프레스, 제일 무서워. 내가 타본 거 중에. 해성 특급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왜 하고 있었어? 근데 이 88열차를 비유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거 탈 때 제일 긴장되고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 척 올라갈 때. 처음 올라갈 때. 미친 듯이 달릴 때는 사실 약간 짜릿하기도 해요. 맞아요. 이혼이라는 것도 그래요. 뭐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근데 막상 뭐 제 주변에 이혼하신 분들도 많고 제가 상담 과정에서 뭐 이혼하실 수밖에 없게 되신 분들도 많고 말씀 들어보면 막상 하고 나면 정말 별거 아니다. 오히려 내가 왜 그렇게 망설였지?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꽤. 저는 이혼도 방법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 상담사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 케이스에서 이혼을 권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남편분의 문제라든지 뭐. 그렇진 않아요. 제가 듣는 정보로는 지금 남편분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연만으로 제가 남편분이 쓰레기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오히려 저는 사연 주신 분의 성향에 지금 감정이입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이혼을 두려워하거나 이 남자랑 나는 헤어질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평생 끌려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혼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오히려 내 남편을 내 걸로 만들 수 있으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혼하셔라 라기보다는 이혼도 불사하고 한번 가봅시다 우리, 뭐 이런 거죠. 그럼 마지막 한마디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돌아올 거예요. 돌아올 겁니다. 100% 확신합니다. 그것도 곧 상처받고 너덜너덜해져서 들어올 겁니다. 에이 쌤통이다.
그래서 이제 이 돌아오시고 나서도 사실은 근데 이제 험난한 과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때 가서는 이제 뭐 두 분이 또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당연한데 그 얘기는 또 다른 방송에서 또 하시죠. 그건 또 네. 별도의 사연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별도의 알겠습니다. 주제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륜 좀 하지 마세요. 네, 부부가 행복하자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